이런 이제 영향 요인들을 뭐 단기적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면은,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내년 정도까지 보겠습니다. 올해 하반기 뭐 내년까지 보면은 이 금리가 이제 한 차례 인상이 됐고, 또 추가적으로 뭐 한 차례 두 차례 인상될 수 있지만,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가 낮습니다.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, 이 영향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고, 또 경기가 또 회복되고 있고, 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, 2023년 이후로 볼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, 이 가계부채가 높아서 이 부분이 소비를 제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,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뭐 지금 올렸는데 또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, 뭔가 또 경기에 큰 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또 내릴 수 있는 것이라,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또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이제 주택 공급이 또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, 또 이런 것이 계속 공급이 되면은 또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,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이 우세하나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요인이 우세하다,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제 상승 요인이 우세한 편이지만, 저 주택 가격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고, 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있고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. 2023년 이후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이제 본격화되면은, 이제 사람들도 이제 미리 그걸 예상을 하고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, 주택 시장이 점차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, 이제 다만 이제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이제 이슈들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뭐 이렇게 가계 부채를 줄이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뭐 DTI를 DSR 규제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제 갚을 수 있는 만큼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, 신용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근데 이제 미래는 뭐 알 수 없습니다. 어떤 충격이 올지 알 수 없지만,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제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어려울 수 있고, 또 외환위기, 경제위기 또 그런 것이 오면은 경착륙이 올 수 있는데, 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고, 또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, 또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을 또 할 수가 없고,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미국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, 미국도 뭐 2023년 이후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고, 또 그러면 이제 외환위기, 뭐 경제위기가 와야 되는데,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신흥국에서 좀 선진국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. 뭐 경제 규모도 이제 크게 확대가 되고, 그 외환 보유고도 이제 뭐 4,541억 달러 이렇게 있기 때문에, 뭐 급격한 이제 자본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뭐 환율이 올라서 외환위기가 온다든지, 또 이제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워낙 코로나19로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또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, 그렇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더블딥처럼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,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뭐 어떤 이제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점차 벗어나기 때문에, 그럼 이제 경기는 이제 점차 확장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,